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아주 딱 까놓고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리소굴인 나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리소굴인 나라. 이 나라다. 민정수석실 딱 집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사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회를 보면 말이죠. 아침에 이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 청와대 전경을 쫙 그려놓고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설을 짜면 시작합니다. 옵티머스 펀드로 물론 시작하죠. 왜? 그것이 요즘에 주제가 돼 있으니까.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의 아내인 이모 변호사,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했던 사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근무했다.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옵티머스 지분 9.8%를 갖고 있는 대주주 아닙니까? 옵티머스 자금 세탁처로 의심받는 관계사 최대 주주이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 M&A 한 회사 사회이사였다는 겁니다. 이 시가 청와대에 들어간 시기가 조국 사태로 한창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모펀드 상당 지분을 가진 인사가 거기 들어왔는데 금융감독기구를 관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입성했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조사해보면 9.8%나 되는 그런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사모펀드 상당 지분을 가진 인사가 금융감독기구를 관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내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옵티머스 사기 핵심 인물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수사고 금감원의 조사, 무마 이런 등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사설자가 지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라임펀드 사건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임 전주 김봉현 보십시오. 자기 지인들하고 아까 내 앞서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작년에 자기 지인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런 모습들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임이 사고 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형님하고 이제 말하니까 자기 아주 친한 지인이 내가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든가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이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펀드 사기범의 과장이 있었다 해도 설령 과장이라고 우리가 치고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뭐 건덕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건덕지라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조사해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뭔가 할 만한 무슨 끈앞풀이 뭔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설자도 보는 견해입니다. 네. 금감원이고 민정실 또 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네. 펀드 사기범의 과장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꼭 했었을까? 이런 얘기죠.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김 씨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또 구속됐습니다. 금감원 출신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이 김 씨에게 뇌물 수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 금감원 출신으로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던 일했던 분이 김 씨에게 뇌물 수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는 겁니다. 민정실이 다 내 사람이라는 김 씨 말도 곧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실체가 이제 드러나겠죠. 이렇게 수면 위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수사가 끝나보면 알겠죠. 근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벌써 이 수사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탁 어떤 수사를
많이 해본 분들은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척척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흔히 들리는 말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죠. 선거를 갖다 치르려면 대선 치르려면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1년에 500억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전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00억 1년 전에 선거 1년 전에 대선이든 대선 예를 들면 왜냐하면 현금으로 출처가 불명한 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된 한 500억을 추산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500억 정도는 있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선거를 치른다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니까 돈이 한 500억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금만.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선거에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임 사태가 나오는데 우리는 1조 얼마인 줄 알았더니 2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돈이 이 라임 사태라든가 이런 돈이 지금 이 많은 돈이 확실히 돈 들어왔죠. 근데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냐고요.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라임 사태가 났다. 자, 옵티머스가 5천억이라고 그랬는데 5천억이 아니고 1조 가까이 된대. 저기 응? 옵티머스로 라임 해가지고 1조 5천 하더니 2조 가까이 된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돈에 실제 현금은 들어왔을 거 아니냐 이거죠.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이 지금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불태워 없애버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돈은 어딘가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이렇게 이건 이제 수사를 하던 분들의 머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딱 그냥 정확하게. 그래서 이 베테랑 금융수사 또 이 증권수사 수사관 검사들을 갖다 그렇게 많이 길러놨는데 추미애 장관이 와가지고 그 남부지검의 특수수사단 증권금융범죄수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없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그리고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그 민정실이 말이죠. 이 사정기관 아닙니까? 아주 거기를 더 헤드 사령탑인데 이렇게 추문에 자꾸 휘말리고 연루되는 이런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민정실이 이렇게 비리의 온상같이 느껴지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자꾸 터진 게 이게 없었습니다. 비리 감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앞장서서 비리를 갖다가 예? 비리를 갖다가 오히려 민정비서실이 지금 보십시오. 비리 저지른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모 행정관, 민정수석실 행정관인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 많이 하는 거는 행정관들이 대부분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을 때 9.8% 가졌던 지분을 또 김봉영인가 또 무슨 사장인가 거기에 비서에게 이게 차명으로 또 이름을 해줬다는데 김무슨 사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등등 하여튼 복잡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버젓이 들어와서 있어야 합니까? 대통령 30년 친구 그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공작을 총지휘한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하다가 그냥 윤석열 총장이 아주 온갖 한동훈 검사장 등등등등 모두
칼을 맞고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지만 윤석열 총장은 당당하게 지금 이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10명을 달라 수사하고 누구누구누구누구 써서 딱 보냈더니 거기다는 또 뭐 할까봐 어떤 일부 언론에 보니까 이성윤이 전주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전주고등학교 후배도 하나 끼워넣고 해가지고 딱 또 수사 베테랑들 쭉 해서 봤더니 5명만 딱 하고 5명은 커트. 그래 놓고 말은 그래요. 법무부에서. 앞으로 필요하면은 더. 아니, 수사는 초동 단계가 중요한 건데 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과거에 이 추미애 오기 전에는 말이죠. 검찰총장이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한다는데 이 파견이고 뭐고 전부 다 검찰총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수사 인력 파견하라는 건데 검찰총장 말도 안 듣습니다. 원래가 검찰총장 소관이었는데 그게 추장관이 와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걸 자기가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셈입니다.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그 비위를 갖다가 상시 감찰하는 기구, 소위 특별감찰관이라도 있었다면 민정수석실로 이렇게 견제했겠지만 그 자리를 지금 공석으로 놔둔 지가 지금 3년 7, 8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걸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도 깔아뭉갭니다. 왜? 대통령실이니까. 자신들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은 채 펀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또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끝에 사설자가 마무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검찰 장악이 끝났으니 이번 펀드 사건도 다른 사건들처럼 덮고 뭉갤 수 있다고 보는 건가? 하고 질문을 딱 해놓고 끝을 냅니다. 이 사설입니다. 시간 나시면 오늘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보시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라는 그런 제하의 사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답답한 세월입니다. 라임 사태 시원하게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게 깨끗하게 그 지점, 그 지금 돈이 있는 지점까지 다 밝혀내야 됩니다. 돈이 누가 갖고 있고 왜 가져갔고 어디에 있고 돈은 없어질 리 없잖아요. 아니 몇 조나 되는 돈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써대도 뭐 많이 써댔다고 해봐야 뭐 몇 억 썼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이 어디 지금 가 있느냐? 바로 이것을 이번에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라임 펀드.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또 후폭풍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지금 광풍의 시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도 멈춥니다. 내일 태양 떠오르면은 지금 새벽 한 4시, 5시 가장 추울 때입니다. 새벽 어두컴컴한 암흑입니다. 그러나 광풍도 질풍도 폭풍도 태풍도 다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네. 안녕히 계십시오.